좀 전반적인 취업시장 흐름을 짚어보자면 올해 특히 좀 어려웠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취업시장의 봄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취업시장을 강타했던 키워드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키워드 5위는요.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사실 이 단어는 참 신선하긴 한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스스로가 전 창의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그쵸. 참 쉽지 않을 텐데. 애매하죠. 네, 우리 구직자 대표들은 어떤가요? 스스로의 창의력. 글쎄요, 창의력이라고 들었을 때 뭐 그 면접할 때 앞에서 춤이라도 춰야 되나 아니면은 뭐 어떤 소위 말하는 드립을 날려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진짜 되는데요. 어렵죠. 네. 네. 임기 학생은요? 창의력이 뭘까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이렇게 대면하는 상황에서 보여주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떤 제 창의력을 써서 기존에 어떻게 결과물로 만들어낸 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기업은 창의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쵸. 구직자들은 창의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늘 헷갈리고 있고 네.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갑자기 이 친구 창의력을 보여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뭐 셰프도 아니고. 갑자기 예. 춤을 출 필요는 없고요. 그런 부분을 자소서나 이런 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소서 질문들이 자신만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해서 이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써라. 라든가 창의와 관련된 본인의 스토리를 기술하시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좀 자세하게 기술할 시간을 분명히 주거든요. 그래요. 근데 창의력에 대해서 보여줘라라는 질문만큼이나 어려운 질문들이 바로 지금 이제 이시안 대표가 소개해 주셨던 그런 질문이에요. 맞아요. 이런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수창군? 아직은 없는데요. 네. 저도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데 네. 뭐 인문학적인 지식들을 이용해서 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었다 뭐 이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기 학생은 만약에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인의 스토리를 기술하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공모전에 참가했던 경험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공모전 그렇군요. 오. 그럼 이시안 대표님께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창의력을 얼마만큼의 스케일로 원하고 있는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이 볼펜을 딱 보면요. 네. 뭐가 생각나세요? 볼펜을 그냥 보면요. 딱 생각나시는 거. 글씨. 그냥 글씨 쓰는 거? 그렇죠? 필요한 거? 네, 이런 정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창의력이 없었나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난 볼펜을 보니까 주전자가 생각난다. 오. 라고 하면 이 친구는 창의적인 친구인가요? 그냥 미친 친구인가요? 그냥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게 문제라는 네. 거죠. 아, 그러니까 정말 창의적이긴 한데 저거는 애매하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업에서 창의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굉장히 정말 창의적인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약간 관점 전환 정도지 굉장히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와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직자들이 뭔가 스티브 잡스급의 그런 창의력을 발휘해야 될 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네. 그런 건데 실제로는 내가 하다 보면 맨날 이렇게 하던 걸 잠깐 이렇게 해보니까 해결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창의력하면 거창하게만 생각해서 네. 이게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고 마음을 좀 먹고 편안하게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 기술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013년 취업시장을 강타한 키워드 4위 알아볼까요? 4위는 이거 정말 너무 많이 얘기해서요. 네. 우리도 아마 계속 이거 하면은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 하는 바로 어때요? 그겁니다. 열린 채용이죠. 열린 채용. 네. 뭐 사실 열린 채용은 취업시장의 새로운 시도이자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되는데 어찌됐건 좀 식상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2013년 내내 열린 채용 했기 네. 때문에 네. 입사 지원 학력이나 성적이나 나이, 전공 등을 불문하겠다 이런 건데 원래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다. 전공 불문 써 있잖아요, 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게 열린 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기업들에서 이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딱지가 않도록 들은 거고요. 더 하나 중요한 건 내년에도 이 분위기가 간다는 거죠. 여전히 핫하군요. 게다가 열린채용이란 말에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스펙추얼이란 말을 쓰거든요. 내년에 오히려 스펙추얼이라는 키워드가 더 뜰 것 같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근데 열린 채용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만만한 단어는 아니었어요. 사실 열린 채용으로 바뀌면서 더 어려웠던 점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느꼈어요? 사실 친구들을 보면은 약간 말만 열린 채용이다라는 점도 많이 들어요. 그래요. 막상 다른 열린 채용이 아닌 기업들보다는 확실히
네. 좀 학력이나 이런 게 다양하긴 하지만 뭐 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40대를 뽑은 기업 같은 건 없고 하니까 없죠. 사실은 어린 친구들 선호하고. 반쯤 열린 채용이에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인규 학생은 열린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수찬 씨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기회가 많아진 거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저희한테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몸소 열린 채용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네. 체감하고 있지는 않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보면요. 네. 그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되게 싫었어요. 왜요? 아니, 나는 잘 풀 수 있는데 쉬워지면 다 잘 풀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그럴 수 것처럼 있죠. 네. 열린 채용도 스펙 중심으로 구직 활동했던 학생들에게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오픈북 시험이 있잖아요. 오픈북 테스트, 예. 그렇죠. 차라리 이게 그냥 내는 거면 내가 외운 문제가 나오면 바로 쓸 수 있는데 그쵸. 오픈북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요. 책만 딱 해서 베껴 쓸 수 있는 거는 안 내잖아요. 예, 예. 이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종합해야 되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약간 요즘에 열린 채용을 대하는 구직자들이 오픈북 시험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펼쳐 있으니까 자 한번 네가 마음껏 써봐. 그게 훨씬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열린 채용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그 구직자들을 혹하게 해요. 나한테 열어줬나 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굉장히 닫혀 있는 거. 왜냐하면 예전에 뭐 70명 중에 한 명 뽑았는데 지금도 70명 중에 한 명 뽑는 거거든요. 네. 총 방법이 바뀌었다 뿐이지 이게 너무 그 마음 놓고서 그래 내가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건 약간 오산인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우리 구직자들을 어떻게 보면 좀 속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화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없을지 이 열린 채용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좀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열린 채용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스펙적인 거 외에 스토리를 본다고 해도 요즘에 대학생들이 스토리가 다 비슷해요 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한 가지 나만의 것을 개발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약간 옛날 얘기 드리자면 그 예전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가 있었나요? 듣고 자랐습니다. 거기 그 이문세 그 가수가 진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랬었어요? 네. 예. 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그 후속으로 이적이 왔거든요. 이문세가 10년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 이적이 새로 왔을 때 거부감도 상당했고. 맞아. 97년인가 그랬어요.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 애청자들이 뭐야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문세가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잘하시네요. 아이고, 걸렸네. 근데 이적이 그걸 따라하지 않은 거예요. 다들 10년 동안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할 거다 생각했는데 제가 첫 번째 오프닝 깜짝 놀란 게 네.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예요. 그거 자체가 10년을 이거 온 사람들한테 엄청난 파괴였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 친구는 자기 스타일을 찾겠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요즘 구직자들이 다 비슷하고 야 10년 동안 틀인데 나는 어떻게 달라? 라고 하지만 아주 사소한 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것,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저 친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요거는 좀 낫다. 그런 것들을 자꾸 발견하고 개발하고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군요. 네. 새로운 것에 대한 연구는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린 채용 효과를 톡톡히 본 주변의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두 학생이 직접 느꼈거나 혹은 주위의 경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삼성물산에 취직을 했는데 그 같이 붙은 사람들의 이제 스펙들을 보니까 지방에서도 거의 서울만큼 동등하게 막 많이 올라오고 하는 걸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채용의 효과를 좀 본 것 같았다. 네. 인교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제 제 선배들이 작년 올해 해서 많이 취업을 했는데 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양한 전공이나 뭐 다양한 스토리를 갖고 취직한 사람이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예. 뭐 우리 구직자들이 열린 채용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사실 또 열린 채용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모두가 좀 그런 틈새를 잘 공략해서 이 열린 채용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올 한 해 취업 시장을 강타한 키워드 이제 이어서 3위 알아볼까요? 3위. 예, 3위는 역량 중심입니다. 역량 중심. 중심. 요것도 약간 조금 식상한 그런 키워드이긴 하는데 네. 아무튼 똑같은 지원자더라도 업무에 좀 더 적합한 사람 뽑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제가 대학생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주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역량 중심이지만 자신의 역량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어필했느냐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직 취업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의 역량에 대해서 아직 마음껏 발휘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없죠. 그렇다면 본인의 역량이나 강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나 말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 말 들어주는 걸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팀플레이에 적합하다는 소리는 많이 듣는데 사실 리더로서는 조금 약간 추진력 같은 게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런 부분은 참 우리 방송에 적합하네요. 잘 들어주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예. 이인규 군은 어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강점이 뭐고 역량이 뭔지 아직 잘 파악이 안 된 편이어서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질문을 받게 된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수창 군한테만 이 질문 예. 추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본인의 장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장점 내지 강점을.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어필하고 싶어요, 기업에게? 제가 팀플레이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조원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저가 이렇게 의견을 서로 잘 조합해서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역시 그동안의 경험. 예,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보시기에 이런 어필 방법 적합한가요? 물론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당연히 그런 질문이 있으면 그러면 자네가 그런 어떤 그 팀플레이어로서 역량을 발휘해서 일이 잘 해결됐던 사례를 들어보세요라고 면접에서도 분명히 구체적인 걸 물어볼 거거든요.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아까도 스스로 말씀했지만 약간 리더십은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끌고 가는 건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요. 왜냐하면